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책은 루이스 엘 헤어가 지은 치유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이 책 중에서 변화에 대한 거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인생의 흐름이 몸을 맡기면 좋습니다. 인식하는 것은 변화의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방식이 있다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변화 과정에 들어가면서 그 상황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고 불평도 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유형의 의식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면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바로 치유 과정이 시작됩니다. 초조해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거부감입니다. 그것은 배우고 변화하기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강요하면 그 문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면 일어나서 한 걸음씩 움직여 가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을 인정할 때가 왔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 내면의 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힘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힘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배워야 되겠죠. 모든 사람에게 변화하기 적당한 때와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데도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원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자, 거울 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각자 큰 거울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작은 거울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바꾸어야 할 부분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울을 보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어느 부분에서 당신이 저항하고 어느 부분에서 마음을 열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하고 싶어. 나는 변화하고 싶어. 그 다음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이 움켜쥐고 있는 낡은 생각이 무엇인지 자신을 꾸짖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어떻게 생각이 변하며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당장 효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말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쳐야 할 한 단계일 뿐인 것입니다. 반복되는 유형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습관, 우리의 경험, 우리가 반복하는 유형, 이 모두가 우리 내면의 욕구에 담고 있습니다. 그 욕구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비만이나 망가진 인간관계, 실패, 담배, 분노, 가난, 학대, 그 밖의 문제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시는 그거 안 해 라고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케이크를 먹고 담배도 피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화가 나서 자신에게 너의 의지력, 너는 의지 박약야,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죄책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의지력과 자제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지력과 자제심에 관한 부분을 해결해도 모든 증상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내면의 욕구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면의 욕구를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욕구가 사라지면 담배가 피우거나 과식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어구는 나는 저항하려는 요구에 두통, 변비, 비만, 돈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는 거야. 나는 저항하려는 욕구와 뭐뭐뭐라고 소리를 내어 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말을 할 때 내 밑바닥에서 편치 않는 그런 느낌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막을 칩니다. 엉킨 실을 풀어본 경험이 있다면 마구잡이로 실을 당길수록 줄이 더 심하게 엉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스럽게 천천히 매듭을 하나씩 풀어만 간다면 풀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 때도 조심스럽게 참을성 있게 자신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생각, 과거의 생각, 이런 방식을 버려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의 비법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꼬물거리게 만듭니다. 만약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보이는 행동 가운데 하나는 꼬물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꼬물거리는 것도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막는 저항에 의한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꼬물거리는 것을 비난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입니다. 자신을 게으르다고 칭하며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한 고객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을 받기 위해서 늘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합니다. 그는 18 남매의 막내로 모든 일에서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위에 형과 누나들이 먼저 가졌고 그는 부러움에 찬 눈으로 한참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그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좋은 일이 생겼으면 또는 왜 나에겐 그런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지 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남의 행운에 화를 내는 그의 반응은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79세 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제자 중에는 텔레비전 광고 모델도 있습니다. 그녀도 텔레비전 광고 일을 하고 싶었지만 겁이 났습니다. 나는 그녀를 격려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개성이 강한 분이세요.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재미삼아 해보세요. 당신이 가진 개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서 보여주세요. 그녀는 광고 대행사의 캐스팅 담당자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나는 노인이요. 광고 일을 하고 싶어요. 곧 그녀는 광고를 찍게 되었고 그 뒤로 수많은 광고를 찍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비난은 당신을 더 꿈을 대며 게으름을 피우게 만듭니다. 정신적인 에너지는 오직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세우는 데만 쏟아야 합니다. 나를 가치없이 여기려는 욕구를 없애고 싶어. 나를 가치없이 여기려 드는 욕구를 없애고 싶어. 나는 최고의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어라고 말합니다. 이 긍정의 말을 며칠 반복하면 나는 꾸물거리는 습관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나를 가치없이 여기려는 욕구를 없애고 싶어. 나는 최고의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내면에서부터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의 감정이 하나씩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른 부정적인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내 안의 생각을 버리고 싶어. 당신이 처한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을 여러 번 되뇌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힘을 되찾을 거야. 낡은 생각을 버릴 때가 됐어. 자기 자신을 비난할 때마다 당신이 자신을 꾸짖으며 무시할 때 자신을 완전히 짓밟을 때 당신이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상대방이 누구라고 생각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3살 이전에 형성된 것이다. 이때 형성된 자아관과 인생관이 3살 이후의 경험을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대한 방식 그대로 우리는 지금 자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꾸짖는 상대를 다름 아닌 당신 안에 있는 3살짜리 꼬마입니다.
겁이 많은 자신에게 화가 난다면 자신이 3살짜리 꼬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당신 앞에 3살짜리 꼬마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아이에게 화를 내겠는가? 아니면 손을 뻗어 아이를 달래며 진정시키겠는가? 당신이 어릴 때 주위에 있던 어른들은 당신을 달래주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달래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아이를 달래줄 수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대해 스스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달래주어야지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꾸짖으면 두려움만 더 커집니다. 내면의 아이가 불안하다고 느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릴 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릴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지금 당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 안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